음식은 식어가는데 갈 기사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이라는 슬로건을 건 회사에서 음식이 식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제일 먼저 식었어요. 슬로건이 식고 음식이 식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더 마음도 식고 사장님 희망도 식었습니다. 안 식은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미션을 자꾸 안 주니까 라이더들이 앱을 꺼버렸어요. 건당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이면 받으면 마이너스고 안 받으면 제로입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합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답을 플랫폼만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 결과 가게엔 음식이 쌓이고 주문은 취소되고 한국을 배달공화국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배달공화국의 국민은 도망가고 대통령은 독일에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 배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션 하나 없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한국 치킨집 카운터에서 출발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주총회까지 이어지는 도내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치킨 배달 하나를 추적했더니 국제금융 다큐가 됩니다. 넷플릭스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미션이 사라진 이유를 배민 내부만 보면 안 됩니다.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까지 같이 봐야 그림이 맞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미션이 점점 사라졌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배민 미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얘기가 서울에서 터지고 부산에서 터지고 대구에서 터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전국이 같은 증상을 보이면 그건 개인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픈 거예요. 의학적으로 전국 동시 발병이면 전염병이거든요. 배달판에 전염병이 돈 겁니다. 문제는 이 미션이란 게 어디에 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도 미션이 안 뜨면 기사들이 그냥 퇴근하는 패턴이 많아졌습니다. 미션 유무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영향이 아니라 지배예요. 성수기 수도권 기준으로 미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루 수입 차이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한 달 누적하면 100만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죠. 사장님이 매달 주사위를 굴려서 월급을 정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달은 6이 나왔네? 100만원을 깎아야겠군. 이런 회사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난리가 나는데 플랫폼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이름만 바꾸면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마법이에요. 그동안 충성하듯이 배민만 뛰던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션이 점점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그동안 노예였던 건가? 마치 1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이모티콘도 없는 카톡 한 통 받은 느낌이죠. 그럼 미션 없이 기본 단가만 받으면 얼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라 소멸 속도의 문제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피크 시간에 매우 많은 표시가 떠 있어도 2,000원대, 3,000원대 콜이 뜨는 경우가 흔합니다. 앱에 매우 많은 네 글자가 빨갛게 떠 있어요. 이러면 바쁜 건 맞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이 매우 많은 표시를 도망쳐라는 단어로 바꿔야 정확합니다. 지방은 더 박하고요. 눈이 펑펑 오는 영하의 날씨에 2,000 몇백 원짜리 콜 하나 잡으러 나가는 상황도 생깁니다. 편의점 커피가 1,800원이에요. 커피보다 살짝 비싼 값에 영하 10도를 달리는 겁니다. 커피는 최소한 몸이 녹거든요. 배달은 2,000원 받고 몸이 얼어요. 경제적으로 따뜻한 커피를 사 마시는 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하는 것보다 이득인 직업, 기름값, 세금, 오토바이 감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판을 떠나는 기사님들이 꼭 홧김에 떠나는 건 아닐 겁니다. 화가 나려면요, 최소한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배달을 하다 시급을 계산해보니 시간이 아까운 거죠. 끄는 순간 기름값이 절약됩니다. 오늘의 최고 수익 행동이 아무것도 안 하기예요. 출근 안 한 날이 제일 돈을 번 날이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직업이 탄생한 겁니다. 자, 알뜰 배달도 뜯어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집 배달 기본이 대략 3,000원 근처였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때가 정상이었고 지금이 비정상인 거죠. 3,000원이 좋은 금액이 아니라 2,200원이 나쁜 금액인 겁니다. 이처럼 기준점을 헷갈리게 만드는 심리 테크닉이 장난이 아닙니다. 덕분에 요즘 저도 헷갈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픽업비 1,200원, 배달비 1,000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총 2,200원이 나오는 시기죠. 피자를 8등분 하면 많아 보이잖아요. 이건 반대입니다. 돈을 쪼개서 적어 보이게 만들어요. 3,000원짜리를 해체해서 2,200원으로 재조립했는데 800원이 조립 과정에서 증발했어요. 이케아 가구도 조립하면 부품이 남지 부품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선 사라집니다. 800원이 뭐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머리가 좋지 않은 제가 개성기 친구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하루 30건을 배달한다고 가정시 800원 곱하기 30건 하면 24,000원, 월 25일 근무 시 한 달에 60만 원이 사라집니다. 60만 원이면 거의 오토바이 리스 할부금이에요. 배달에서 번 돈으로 배달할 오토바이 값을 못 내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샀는데 배달을 할수록 배달할 오토바이가 없어지는 구조예요. 메비우스의 띠보다 잔인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최소한 돈은 안 뺏어가거든요. 물론 모든 콜이 딱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거리 시간 타입에 따라 다르니까 예시 계산이에요. 하지만 전업 라이더 입장에선 예전보다 월 수십만 원이 사라졌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이 60만 원이 누군가에겐 한 달 월세고 누군가에겐 중고 오토바이 할부금일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사라진 6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좀 찡찡대다 보면 배달이 원래 그런 거다,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해왔는데 플랫폼이 구조를 바꿔서 돈을 덜 줬다면 그건 원래가 아니라 깎인 겁니다.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한테 내일부터 140이라고 통보하면서 직장이 원래 그렇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건 원래가 아니라 삭감이에요. 싫으면 나가라가 아니라 나갈 데 없는 거 알고 깎는다인 거죠. 솔직하게라도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걸 원래라고 포장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전업으로 뛰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십만 원이 생활비이자 생존선입니다. 여기서 더 답답한 지점이 나옵니다. 라이더가 안 가니까 음식이 쌓입니다. 2,000원 주면서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이건 경제학 원론 첫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요와 공급. 가격이 낮으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교수님이 설명 안 해도 되는 수준의 기초경제학을 플랫폼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이 지연되다가 취소되면 그 음식 비용은 누가 떠안느냐? 대부분 가게 사장님입니다.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이 단가를 깎았어요. 라이더가 안 갔어요. 음식이 식었어요. 주문이 취소됐어요. 사장님이 음식값을 떠안았어요. 이 전 과정에서 플랫폼은 어디 있냐? 없어요. 가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유일하게 빠져있는 완벽한 알리바이 구조입니다. 추리소설이면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용의자 1순위가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단가를 낮춰서 라이더 비용을 줄이겠다면 최소한 폐기 비용이라도 같이 져야 공정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비용은 나눠라, 이익은 내 거다. 경영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양아치 짓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라이더랑 자영업자가 동시에 조여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줄어든 비용과 남는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이제 등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민이 미션을 줄이고 대신 등급제로 라이더를 묶어두려 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배달고수클럽입니다. 이름부터 좀 봅시다. 고수클럽. 고수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 고수야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 근데 고수한테 주는 보상이 더 힘든 일을 할 자격입니다. 이름만 고수고 대우는 하수예요. 사실 고수라는 단어를 노예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12월 전국 시행 골드부터 그랜드마스터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게임도 아니고 배달인데 그랜드마스터예요. 페이커를 보고 배민이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도 롤에선 이 칭호 받으면 꽤나 우쭐댈 수 있거든요. 프로게이머를 꿈꿔볼 수도 있는 등급이에요. 하지만 여기서의 노예 배달러 그랜드마스터는 비 오는 날 할증이 좀 더 붙는 정도의 대우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대비 보상은 역대급으로 초라한 그랜드마스터예요. 등급은 2주 단위로 운행 포인트를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2주마다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학교도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번 시험 봅니다. 학교보다 빡빡합니다. 학교는 그래도 시험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배달 한 건에 쌓이는 포인트는 8점에서 30점대 사이에서 오르내리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점 기준이 비공개인 시험이에요. 같은 배달을 했는데 8점이 될 수도 있고 3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기분에 따라 같은 답안지가 80점도 되고 30점도 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게임이 사전 출시된다면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에 테러 맞고 환불 폭주합니다. 근데 이건 환불이 안 돼요. 이미 배달 갔으니까 기름값도 썼으니까 결제 취소 불가입니다. 문제는 조건이에요. 마스터 이상을 달려면 2주 동안 일정 포인트를 채워야 합니다. 동시에 AI 추천 배차 수락률을 40% 이상 유지해야 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0원짜리 콜을 밀어 넣으면 10번 중 4번은 닥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안 그러면 등급 떨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당근은 이미 먹었는데 채찍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찍에 고수클럽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붙였으니 채찍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포장의 천재들이에요. 채찍을 포장해서 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라이더의 거부권과 선택권을 좁히는 구조죠. 자유로운 프리랜서라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프리를 빼고 랜서만 남았습니다. 랜서. 창 들고 돌격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에 따라 달리고 거부할 낌새가 보이면 신분 등급 떨어지는 개불쌍한 중세 병사인 거죠. 등급의 핵심은 할증입니다. 비 오는 날 저녁 피크타임을 예로 들면 그랜드마스터는 할증률이 수십 %까지 붙습니다. 반면 최하위 골드 등급은 한 자리 숫자의 퍼센트에 그쳐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길을 달립니다. 하늘에서 그랜드마스터용 프리미엄 빗방울이 따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물웅덩이를 밟고 같은 바람에 핸들이 흔들리는데 한쪽은 수십 %고 한쪽은 한 자릿수입니다. 비의 평등을 인간이 등급으로 부순 거예요. 10,000원짜리 기본 요금이면 상위 등급은 16,000원 근처, 하위 등급은 10,000원에 조금 더해지는 수준입니다. 6,000원 차이. 이 6,000원이 뭘로 결정되냐면 지난 2주 동안 2,000원짜리 콜을 얼마나 감사히 받았느냐입니다. 감사의 값이 6,000원이에요. 비마트 같은 다른 서비스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할증도 피크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평시에는 등급이 높아도 체감이 안 된다는 라이더들도 많아요. 그랜드마스터인데 평상시에는 골드랑 대우가 같습니다. 장군인데 전쟁 안 나면 이등병이랑 같은 월급 받는 군대인 거죠. 계급장에 별을 달고 있는데 전쟁 안 나면 이등병이랑 같은 돈 받는 겁니다. 결국 피크 시간에 얼마나 몸을 갈아 넣느냐가 등급의 전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RPG 게임으로 비유하면 레벨업 보상이 더 어려운 던전, 입장권인 게임인 거죠. 레벨을 올렸더니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집니다. 보상이 아니라 다음 고통의 자격증이에요. 이런 게임 만들면 개발사가 망하는데 여기선 개발사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명절까지 피크마다 나가야 유지되니 부험 라이더는 등급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튜토리얼 도중에 탈락해버리죠. 게임 시작도 못해보고 당신의 모험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등급 올리는 게 답이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세계에서는요.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현장 후기가 갈려요. 많은 라이더들이 등급을 올리고 나니까 오히려 미션이 줄었다라고 느낍니다. 레벨업 했더니 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리오가 버섯 먹었더니 작아지고 포켓몬이 진화했더니 체력이 줄어드는 난생. 처음 보는 게임이에요. 게임 역사상 최악의 설계라서 혹시나 정말 이딴 게임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배민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낮은 등급일 때는 미션으로 유인해놓고 상위 등급에서는 할증만으로 뛰게 만들면 되니까 굳이 미션을 안 뿌리는 구조로 보인다는 거죠. 낚시로 치면 미끼를 물었으면 미끼 빼는 겁니다. 바늘에 걸렸는데 왜 또 미끼를 줍니까? 미끼가 아깝습니다. 당신은 이미 걸렸잖아요.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 등급 라이더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의도적으로 등급을 올리지 않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성실함을 처벌하고 게으름을 보상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학교에서 이러면요, 교육부가 뒤집어지고 회사에서 이러면 노조가 파업하고 군대에서 이러면 반란이 나는데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입니다로 끝이에요. 알고리즘 참 편리합니다. 실제로 그랜드마스터까지 올렸다가 손절을 선언한 라이더도 나왔습니다. 최상위 등급을 찍어본 기사님들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랜드마스터 달성. 앞으로의 배달 생활의 보상을 설명드립니다. 프로 라이더님께서는 더 낮은 미션, 더 높은 기대치, 더 강한 통제, 그리고 비 오는 날 더 많이 나가세요. 그걸 보상이라고 주는 겁니다. 벌칙에 리본을 묶어서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본인은 충성에 가깝게 한 플랫폼에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안정이 아니라 더 강한 통제와 불확실성이었다는 거죠. 배달 일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구조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배민이 미쳤나? 라고 하기에는 숫자를 보면 계산이 너무 정확합니다.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정신이 멀쩡한 게 문제예요. 차라리 미쳤으면 실수라도 하겠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돈을 뽑고 있습니다. 답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 있습니다. 배민의 모회사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줄여서 DH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사는 집주인이 한국에 건물을 하나 사놨어요. 건물 이름이 배민, 세입자가 라이더이고 1층 상가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독일 집주인이 하는 짓을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열심히 뽑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DH가 배민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공개된 재무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주주한테 나눠준 돈만 수천억 원대, 2024년에는 자기 회사 주식 거래로 다시 수천억 원이 본사로 넘어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년 동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독일로 흘러들어간 셈이에요. 1조 원.
네, 감이 안 잡히시죠? 2,000원짜리 배달 5억 건 분량입니다. 비 맞고 눈 맞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5억 번 달린 돈이에요. 한국에서 치킨 튀기고 족발 삶고 떡볶이 포장하고 짜장면 쏟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달린 5억 번의 배달이 독일 주주한테 간 겁니다. 한국 배달 노동자의 땀이 독일에서 와인 사 마시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착취가 글로벌해진 거죠. 2024년 기준 배민의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 비율이 모회사로 넘어간 겁니다. 한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가 만들어낸 이익의 큰 덩어리가 해외 본사 주주들한테 돈 돌려주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외주 용역비 같은 항목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돈이 빠지는 구멍이 여러 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구멍이 여러 개인데 신기하게도 전부 독일 방향으로 뚫려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방향이 너무 일치합니다. 나침반을 대면 전부 북서쪽 프랑크푸르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DH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돈 뽑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빚입니다. 독일 집주인이 빚이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카드값을 못 갚으니까 세입자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세입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월세 냈어요. 근데 집주인이 다른 데서 빚을 졌으니까 미안한데 월세 좀 올릴게. 그리고 관리비도 새로 만들었어. 그리고 건물 팔 수도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겁니다. DH는 전 세계 여러 배달 플랫폼을 사들이면서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2027년 전후로 갚아야 할 돈이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가장 잘 나가는 배민에서 현금을 최대한 빠르게 뽑고 필요하면 배민을 통째로 팔아서 빚을 줄이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집주인이 빚 갚으려고 세입자가 사는 건물을 통째로 매물에 올린 겁니다. 세입자한테 통보도 안 하고요. 전세 사기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전세 사기는 한 건물이잖아요. 이건 전국 배달망을 통째로 거래하는 거예요. 국가 인프라급 날벼락입니다. 실제로 배민 매각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몸값도 7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회사를 비싸게 팔려면 숫자가 예뻐야 해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내느냐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토바이 중고로 팔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팔기 전에는 평소에 세차를 안 하시는 분들도 세차 오지게 하고 광 내고 아주 반짝반짝 만들어 놓고 팔죠. 그걸 7조 원짜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차비, 그 광택비를 누가 내고 있냐? 라이더입니다. 비 맞으면서 달리는 사람이 자기가 달리는 플랫폼의 매각 가격을 올려주는 광택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션 축소, 단가 인하, 등급제 변경이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더나 가게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면 같은 매출에 더 많은 이익이 남거든요. 그 예쁜 숫자가 매각 가격표를 올려줍니다. 그러므로 라이더의 건당에서 깎인 800원이 독일에선 매각가를 올려주는 숫자가 됩니다. 환율이 아니에요. 착취율입니다. 원화를 유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을 주주가치로 바꾸는 건데 환전소보다 효율이 좋아요. 수수료도 안 떼고 100% 전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하나 더 있어요. 배차 시스템입니다. 독일 집주인이 월세만 올린 게 아닙니다. 관리비 항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월세도 올리고 관리비도 만들고 다음에는 뭘 만들까요? 주차비? 엘리베이터 이용료? 숨쉬는 비용? 지금까지 배민은 브로스라는 자체 배차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라이더가 코를 골라서 수락하는 구조였죠. 뷔페였어요.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먹는 구조. 그런데 DH는 전 세계에서 쓰는 자기네 시스템 로드러너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뷔페에서 급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메뉴판? 그딴 건 당연히 없어요. 급식 아줌마가 퍼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저 이거 싫은데요? 라고 반찬 투정 부리다가는 급식 아줌마가 급식판으로 머리 내려치고 등급은 내려가요. 굉장히 냉정하죠. 초등학교 급식도 잔반 남긴다고 성적 깎지는 않거든요. 초등학교보다 가혹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왜 로드러너 시스템으로 바꾸려 할까요? 단순 기술 교체가 아닙니다. 로드러너를 도입하면 배민이 DH 계열사에 시스템 이용료를 내야 해요.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 집주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자기 회사 정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정수기 렌탈비를 청구해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수료와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독일로 흘러가는 구조가 한층 더 얹히는 겁니다. 문제는 성능이에요. 시범 운영했을 때 불만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정산이 제각각이다. 지도가 부정확하다. 앱 금액과 실제 정산이 다르다. 앱에는 9,000원으로 보였는데 실제 정산은 4,000원대로 찍힌 사례도 있어요. 9,000원 보고 오 괜찮네 하고 수락했는데 통장에 4,000원이 찍힌 겁니다. 음식점에서 만원짜리 메뉴 시켰는데 계산서에 2만원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소비자보호센터 가고 리뷰에 별 하나 달리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건 반대로 약속한 돈의 반밖에 안 주는데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로 끝이죠. 오류가 항상 라이더한테 불리한 방향으로만 나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노동단체 설문에서도 도입 이후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로드러너 도입으로 라이더 소득이 20에서 30% 늘었다는 식의 홍보가 나와요. 현장에서는 비 맞으면서 줄었습니다 하고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밑에서 늘었습니다 합니다. 같은 앱, 같은 나라인데 평행우주가 펼쳐져 있죠.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안팎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잖아요. 여기선 시간이 아니라 돈이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돈이 줄어드는데 보고서에선 돈이 늘어나요. 양자역학보다 신비한 현상입니다. 배민은 최근 배민 2.0 이미지 세 단장도 진행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죠. 카피라이터분 진심으로 보너스 받으셔야 합니다. 문장은 아름다운 시 같아요. 국어 교과서에 실려도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라이더 부족이나 단가 문제로 콜을 안 받아서 가게에 음식이 쌓이고 한 번에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한 가게에서 배민 주문 7건이 한꺼번에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 근데 7건이 동시에 식었습니다. 슬로건이 아니라 사망 플래그예요. 외치는 순간 반대가 실현되는 저주입니다. 식은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라이더들의 마음도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식은 건 목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식, 미션, 단가, 신뢰, 라이더의 의지, 사장님의 희망. 자, 반대로 안 식은 것, 독일 본사의 돈 뽑기 열정. 유일하게 따뜻한 게 독일 주주 통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입자가 나갈 곳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싫으면 나가라 이런 말이 통하는 건 나갈 데 없다는 걸 집주인이 철저히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달에는 더 올릴 겁니다. 그 다음 달에도 올릴 겁니다. 세입자가 떠나지 않는 한 이 독일집의 월세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안타깝지만 배민 하나만 보고 충성하는 건 현실적인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가능하면 다른 플랫폼까지 병행해서 이제 한 앱에 목매는 일은 없어야죠. 독일 집주인한테 충성한다고 월세 깎아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어떤 집주인도 세입자의 충성심에 감동받아서 월세를 내려주지 않아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눈물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숫자에만 감동받아요. 쿠팡이츠는 미션이 비교적 많지만 콜량이 적고 조건이 빡빡합니다. 각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어느 한 곳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플랫폼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문제가 다릅니다. A병원이 아프면 B병원 가고 B가 아프면 C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지를 여러 개 확보해 두는 거예요. 한 앱에 올인하면 단가를 내려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등급, 포인트, 미션에 묶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족쇄형 레벨업 시스템. 한 게임에서 족쇄를 차면은 못 떠나는 겁니다. 두 게임에서 차면 아예 못 움직여요. 족쇄를 안 차는 게 답입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두고 조건 괜찮은 쪽으로 옮겨 다니는 것.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소한의 방어이자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민 미션이 사라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 본사의 빚, 배민 매각 가능성, 수익성 압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라이더와 자영업자의 몫이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 가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알고 일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무리한 배달보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에는 시간과 목소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건 한 앱에 인생을 맡겨 호구가 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